작은 제조업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팀장이 나 때문에 다른 동료들 업무 강도가 강해졌다고, 그래서 힘들어졌다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쉬라고 했다고 얘기하니까 회사는 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팀장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회사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거짓말을 한 팀장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그 코로나19 확산이 되게 둔화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제 택배 회사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네. 그 코로나19가 훨씬 더 확산이 된 것 같은데 대책이 없는 건가요? 뭐 있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 버는 거니까 뭐 못한다 하거나 뭐 할 건 하란 대로 할 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까봐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가 사실 코로나 되고 나서 기업들한테 한 230조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100조가 넘게 주식시장에 그냥 퍼부었어요. 이 세금인데 그냥 눈먼 돈처럼 퍼붓고 나머지 130조 이런 것도 그냥 정부에 주긴 하는, 기업에 주긴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뭐 감시도 안 해. 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방역 시스템을 갖추게끔 하는 부분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것을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노동부가 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았냐. 뭐 저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확산되지 않고 딱 잡힐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그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 안전해지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상담 사연입니다. 네. 작은 제조업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육아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상사에게 얘기를 해서 상시 주간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나 때문에 다른 동료들 업무 강도가 강해졌다고, 그래서 힘들어졌다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동료들도 제가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거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팀장이 회사가 코로나19로 힘들어졌으니 다음 주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는데 3일째 되는 날 회사에서 왜 안 나오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이 쉬라고 했다고 얘기하니까 회사는 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팀장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회사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주변의 동료들이 팀장이 그런 얘기 한 게 맞다고 얘기해서 징계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거짓말을 한 팀장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팀장은 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네요. 불량이 저 때문에 생긴 게 아닌데도 팀장은 저 때문에 생긴 거라고 야근이라도 해서 채워넣으라고 합니다. 회사도 팀장이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 사례는 뭐 육아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육아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직장 내에 좀 불만 있는 팀장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상황. 그러고 좀 지나면 임금체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노동법 관련해서는 하여튼 두 가지 방향에서 좀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노동자분이 회사에 요구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보통은 우리가 육아휴직밖에 모르는데 이제 아동이 만 8세 이하면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러고 만약에 아동이 8세가 넘었거나 아니면 이제 아동 말고 집에서 돌볼 사람이 이제 어른이나 아픈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 이제 노동법에서 그 가족 돌봄 제도, 여기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하셔서 하여튼 그런 회사의 팀장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회사에 벗어나시면서 정부 지원금도 좀 받으면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게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발효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발효법에 따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팀장에 요거를 요청하시고 노동부에도 신고를 하셔야 실제로 팀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사실 회사도 이제 그냥 대충 팀장하는 거 놔두거나 이렇게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방향에서 진행을 해야 돼. 이제 보고 하여튼 흐름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이 조금 짧아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지금 가장 괴로운 게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팀장 괴롭힘 당하신 거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그 사실상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화면을 보시면,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발생할 시에 이제 사용자의 조치 부분 얘기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일단은 회사가 받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 가해자라고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회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임금 3일치에 대한 보상 문제나 뭐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한 노동자나 아니면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뭐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나 요거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게 확인이 되고 그거를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회사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2차 가해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회사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러고 좀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게끔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번 살펴보면서 요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 예, 그 높이에 있는 사람이 그곳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예, 그러고 이제 나한테 이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혹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요런 것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본다면 실제 업무의 적정한 행위를 어떻게 넘었는가, 예, 좀 과도하게 어떻게 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일단 노동부에서는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의 기준을 좀 삼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면 보시면 나오실 건데, 보시면 기준은 좀 간단해요. 근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사례를 들고 있어서 이게 그 기준에 맞는지 한번 방송 보시는 노동자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폭력, 폭행, 그리고 언어적 행위,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기 때문에 내 일과 다른 그 괴롭히는 가해자 자신의 일, 사적인 용무로에 대한 지시, 그리고 집단 따돌림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으로서의 집단 따돌림도 포함이 돼요. 예,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사 쉰다 이러는데 내한테 얘기 안 해줬어. 또 출근해.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런 방향에서의 따돌림이 있던지 아니면 내가 주어진 업무가 있어요. 나는 근로계약서에 뭐 하여튼 생산직으로 썼는데 엑셀 작업을 하라라고 시킨다든지 그걸 계속적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과도한 업무, 그러니까 오히려 일을 더 내한테 몰아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네 능력이 좋아서 주는 거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일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 안 되면 노동자 책임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괴롭힘을 넘어서 해고, 뭐 하여튼 징계 이것까지 하게 만드는 상황에 연출하는 거. 그러고 원활한 업무 수행 방해하는 행위, 이게 제일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마우스가 하나 사라졌어. 애 같은 짓인데 사실 이렇게 하는 괴롭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서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이제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지를 좀 판단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범위를 넘은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직접적 이제 피해가 발생했냐를 중심으로 좀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볼 때는.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증거가 중요해요. 이 적정한 업무 범위를 넘었는지,
무슨 말이냐면 해고나 임금 체불 부분에서도 왜 내가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고 연장 근로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고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관리자가 어떻게 얘기했다는지 녹음을 하기도 하고 녹취를 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문서로 받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소위 말해서 겉으로는 내한테 잘해준 척 하지만 뒤로 내랑 개인이 있을 때 괴롭히거나 아무런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으로서 직장 괴롭힘을 교묘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 그 증거를 이제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이 정신적 이제 피해 부분에서도 조금 걸리거든요. 요새는 이제 외국은 이 정신의학과 가는 게 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꺼려요. 그냥 참아요.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의학과 쪽에 가서 검사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 힘드시다면 직업재활의학과를 찾으시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직업과 연관된 어떤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인데요. 거기에 가셔서 지금 내 일하는 게 상황이 이렇고 내 몸 상태가 이렇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도 어디 쪽으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담을 한 것만으로도 피해가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쭉 확인이 되고 증거가 좀 되면 나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일단은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 가해자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노동부는 정확하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고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일단은 신고가 되고 확인이 되면, 그 조사하는 과정이 시작되면 회사는 내한테 불이익을 해고한다거나 아니면 더 괴롭힌다 이렇게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노동자들한테는 그 업무가 많고 이런 것보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제일 힘들어요. 이 관계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걸리기 때문에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워지면서 사실 노동자들이 굉장히 주눅드는 과정에서 사장이나 이런 관리자들 더 예민해졌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노동자들이 소위 말해서 관리자들의 어떤 사장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괴롭힘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더 연출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회사에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사실 노동자의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노동자가 다른 회사 가고 싶다는 이직 상황이 연출되는 게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의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해결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한 건당 1,500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위기는 이제 좀 노사가 같이 극복하는 방향에서도 노동자가 조금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서 좀 올바른 좀 민주적인 하여튼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조금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나오는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고요. 아니면 저희 방송 댓글로 남기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